인간의 마음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 마음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경계선을 아무렇지 않게 침범하곤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그런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관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지혜와 위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너무나도 쉽고 빈번하게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운 관계 패턴 속으로 빠져듭니다. 마치 중력에 이끌리듯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것이 더 중요한 지점인데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그런 문제적 패턴을 정직하게 해석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해석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끊임없이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쁜 습관이나 부정적인 패턴을 지적받아도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설령 마지못해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책임은 결코 자신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아갑니다. 내 과거의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바로 지금의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내 주변엔 온통 바보들 뿐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며 자신은 그저 불운한 피해자인 척 교묘히 빠져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설득해서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들은 거짓된 자아라는 야른 가면 뒤에 숨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거짓입니다. 그들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용기도 힘도 없습니다. 당신이 제발 솔직하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봐라고 애원해도 그들은 결코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높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진짜 멍청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당신이 당신만이라도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정직한 해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로운 습관들이 당신을 향해 날아올 때 그 행동을 움직이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통찰할수록 당신은 그들의 부정적인 개임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확한 인식은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흔하게 보이는 최악의 습관 6가지와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 즉 우리가 내려야 할 정직한 해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반사적인 분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그들은 쉽게 격분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표면 바로 아래에서 부글거리다가 아주 작은 자극에도 폭발해버립니다. 때로는 거칠고 공격적인 언어로, 때로는 만성적으로 논쟁을 걸어오는 방식으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경멸과 원한을 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들은 이 모든 분노가 당신 때문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가 내려야 할 정직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지금 이 순간의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의 폭발적인 분노는 사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 안에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가 골마 터지기 직전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그토록 격렬한 분노를 터뜨릴 만한 일이었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분노는 과거에 겪었던 무시, 거절, 상처의 경험들이 현재의 사소한 사건을 기폭제로 삼아 터져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가? 하는 오래된 두려움이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분노가 당신을 향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분노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이 정말 나에 대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십 년간 짊어지고 와서 마주하기를 거부한 그들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자동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이 그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더 나은 개선 방향을 제안했을 뿐인데도 그들은 즉각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공격받았다는 듯이 합리화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때로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아예 입을 닫고 마음의 벽을 쌓아버립니다. 이러한 자동적인 방어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내려야 할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방어적인 태도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배워왔어. 그리고 그건 당신도 포함이야. 그들의 깊은 과거 속에서 마음을 열고 솔직해지는 것은 곧 상처받고 약점을 잡히는 위험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취약성은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험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오래된 상처의 필터를 통해 지금의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관계에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셈이죠. 그들의 방어벽은 당신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신뢰 자체를 상실해버린 그들 내면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결코 굽히지 않는 완고한 의견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 주제만큼은 제발 꺼내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해 본 적 없으신가요? 나르시시스트들은 한 번 옳다고 믿는 자신의 의견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만이 존재할 뿐 다양한 관점이나 생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다른 의견은 그들에게 그저 나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될 뿐입니다. 이 완고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굳건한 아집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공감은 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 나는 공감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많은 심리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피곤한 일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자신의 힘과 권위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받거나 연결되는 것보다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을 택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은 타인과 공감하고 연결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슬픈 고백과도 같습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병적인 비판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결점을 찾아내는데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단점을 찾아내고 지적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지독한 비판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그들의 만성적인 비판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복잡함을 감당하기가 너무 혼란스럽고 버거워. 그들은 자신의 무능함과 마주하는 대신 가장 쉬운 길을 택합니다. 바로 정신적 게으름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보다 그냥 비판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평가절하 함으로써 그들은 복잡한 세상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5번째는 당신을 무시하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거나 극도로 지쳤을 때 당신을 완전히 무시하며 소통을 차단해버립니다. 며칠이고 몇 주이고 침묵으로 당신을 벌하려 합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소통 단절이란 없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 속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침묵은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독립성이 나를 위협해. 당신이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고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 우선순위를 갖기를 원할 때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자유로운 모습은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통제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자유로운 존재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어서 결국 당신이 먼저 굴복하고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서툴고 파괴적인 전략일 뿐입니다. 마지막 6번째 최악의 습관은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격을 훼손하고 평판에 흠집을 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때로는 당신 면전에서 직접 하기도 하지만 더 교묘하게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당신의 등 뒤에서 이간질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비열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행동이야말로 그들의 심리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들의 중상모략은 이런 계산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만약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의 주도권을 내가 줄 수 있게 돼 생각해보세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알릴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늘 동정을 받기 마련이죠. 결국 그 게임의 승자는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림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가리고 비극의 주인공 행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들의 정직하지 못함은 희생양을 찾는 습관, 비밀을 유지하려는 성향,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려는 집착,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태도, 그리고 놀라울 정도의 비논리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 내면은 엄청난 혼돈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못하며 당연히 올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당신의 과제는 명확해집니다. 그들이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당신은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진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너만의 왜곡된 현실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나는 아니야. 만약 당신이 우리 관계를 파괴하는 이 끝없는 패턴을 스스로 인정하고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정직해질 것이고 우리 관계는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암과 해석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당신 자신의 내면적 진실을 굳건히 지키고 당신이 옳다고 믿는 가장 지혜롭고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십시오. 만약 그들이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없다면 그건 그들의 선택일 뿐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평온함을 지키는 일에 더욱 헌신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그들의 인정이나 변화가 아닌 당신 자신의 온전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작은 위로와 힘